안녕하십니까, 김겠답니다. 위탁 판매 사기 조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즘 이제 판매를 좀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쪽지나 메일이나 문자 등등 좀 많이 받으시는데, 그걸 보고 이제 밀키트 판매하실 생각이 있느냐, 뭐 팔 생각이 있느냐, 우리가 자료랑 이런 것들을 보내줄 테니까 이런 제품도 좀 팔아봐라 라고 위탁 자료를 줍니다. 근데 이게 진짜 뭐 찾아서 제안을 주기도 하죠. 진짜 찾아서 이런 것도 같이 팔아보세요 라고 제안을 주기도 하죠. 그걸 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막상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거나 이 업체에 들어가 보니까 이 업체가 없는 업체예요. 상품이 다 품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진을 쓰는데도 돈을 달라 그래요. 그리고 판매가 됐을 때 되면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20% 달래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걸 내가 팔고 수수료를 또 줘야 된다고? 가뜩이나 마진도 작은데 거기에다가 사진을 쓰는데도 돈을 받는다고? 당신네 상품을 파는데? 이런 거예요. 제 입장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굳이 그렇게 남의 거를 그렇게 팔아야 될까? 근데 이 상황에서 상품이 부족하고 관심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네이버에서 뭐 도매나 위탁업체에서 찾다 보면은 사진을 쓰는데 돈을 달라는 업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는요, 그 사진의 상품 상세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 것 자체가 잘 팔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잘 팔린다고 하고 그 상품 상세 페이지를 쓰죠. 근데 걔네들이 직접 못 파니까 그 상품 상세 페이지 팔지 않나요? 네. 일단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가뜩이나 초보자 입장에서는 창업을 해서 판매를 일으키는데도 많은 신경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광고비나 여러가지 비용이 생겨요. 근데 그 비용이 계속 거품처럼 늘어납니다. 이렇게 상품 상세 페이지에도 사용 비용을 내고, 뭐 하는데도 비용이 또 나가고, 뭐 하는데 또 비용이 또 나가면 전체적으로 고정비라고 하는 게 비용 자체가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초보자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에 의존할 게 아니라 상품 상세 페이지를 직접 제작을 하거나 혹은 원천이랑 거래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죠. 이런 업체들 말고라도요, 도매나 위탁하는 업체는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찾아볼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이런 업체를 만나니까 괜히 쓸데없는 비용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허상에 속지 마시고요, 이런 거에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이런 쪽지나 메일이나 이런 거 보내는 업체들도 요즘 많은 것 같은데, 좋은 의도로 뭐 위탁 가격을 주시면 당연히 감사하게도 판매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사진을 쓰는데 돈을 달라 그러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돈을 달라 그러고 이러면 이건 뭐 어떻게 팔 수나 있겠습니까? 네,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뭐 저희 쪽에 계신 마케터 분이나 판매자분들은 이런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전에도 어떤 수강생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도매업체 들어갔더니 상품 상세 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월간 이용료를 5만원 10만원 내야 되는데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더라고요. 하지 마십시오. 1년이면 60만원이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런 쓸데없는 돈을 드립니까? 그거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제품도 아닐걸요? 실제 팔다가 그거 재고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맹목적으로 믿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하지 마시고 차라리 원천이라 수입사를 만나거나 아니면 유통을 하더라도 직접 수입해서 유통하는 업체랑 거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든 판매자라고 한다면 고마진으로 가려고 하면 도매라면 왕도매를 가야 되고요, 수입사한테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상품에 대한 마진폭을 가져갈 수 있지, 그런 것도 없이 장사를 계속 키워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어떤 분이 지금 이제 뭐 위탁 사이트에서 이제 상품을 가지고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매출이 500만원이랍니다. 근데 순수익은 30만원이래요. 자, 그러면 이거 중간에 남는 마진 다 누가 먹었습니까?
중간에 남는 그 마진은 도대체 다 누가 먹었을까요? 일단은 판매자는 500만원 매출해서 30만원 벌은 것밖에 없을 거고요. 나머지는 중간에 누군가가 혹은 유통사가 그렇게 나눠 먹었을 수도 있죠. 자, 근데 이건 재능 기부도 아니고요. 열정 페이도 아니에요. 이거 배우시는 분들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열심히 일하고 나서 30만원 벌었어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으로 무조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도매나 위탁업체 무조건 믿지 마시고요. 거래처 하나하나 발굴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스스로 발굴을 해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습니다. 그 위탁 판매라고 하는 거는 기존 시장에서 마진율이 10% 내외고 그것조차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분명히 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마진은 박하니까 점점점 내가 고마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한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 가시고, 다른 분들의 어떤 그런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텐데 그런 유혹을 너무 이제 흔들리지 마십시오. 안 흔들릴 수 없는데 계속 그런 거에 흔들리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돈 버는 거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남이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남이 도와드려도 어떤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근본적인 역할은 본인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품을 소싱하고 늘려나가고 고마진으로 가고 상품을 또 마케팅하고 많이 볼 수 있게끔 가는 것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거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그렇게 하고요, 하수들도 그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쉽게 편하게 돈 버는 사람 없습니다. 절대 남이 내 제품을 마케팅을 해주거나 남이 내 거를 막 팔아주거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잘 단련이 되어서 성장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